처음에는 읽을 수는 있는데 이해를 못 하겠어. 네,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법을 가장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컴팩트 행정법 장지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2022년 이제 지방직 7급 시험 이번 10월에 있었죠. 요거를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험 치르고 오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이라면 느끼겠지만 이번에도 쉬웠어요. 좀 쉬웠습니다. 그래서 공부 제대로 하셨으면은 뭐 행정법에서 크게 무리 없지 않았나, 이번에 행정법이 효도를 톡톡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출 문제는 되게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그냥 막 보고 그냥 하지 마시고 이제 딱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 딱 풀어보고 이제 그리고 채점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설 영상 듣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공부도 안 한 상태에서 막 보다 보면 답이 기억나 버려가지고 이게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요번 거는 공부 조금 안 되신 분들도 한번 풀어봐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요거 기출 문제가 실제로는 이제 실제 난이도는 요거보다 조금 더 높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좀 낮게 출제를 했네요. 그래서 물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더 빡센 경우도 있고, 저번 지방직은 막 아주 강로에서 아주 난리였거든요. 아주 피바다였는데 이게 헨리 해성처럼 이렇게 주기적으로 옵니다. 그렇게 주기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참 인생은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앞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기출이 요거보다는 조금 어려울 거다라는 걸 전제하고 공부를 하셔야 안전하게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해설 자료는 제가 네이버 카페 장재혁 법학연구소 이제 거기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입하시고 뭐 인사글 간단하게 하나만 남기면 자료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부담 없이 오시고요. 제가 카페를 통해서 강의도 이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뭐 강의 제 유튜브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장재혁 법학연구소 거기 있는 영상 최대한 활용하시고, 그리고 이제 강의가 좋다. 내가 행정법을 잘 몰랐는데 이제 이게 설명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행정법을 통해서 뭔가 더 점수를 얻을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저랑 잘 호흡 맞춰가지고 여러분이 제 수업 듣고 그다음에 이제 몰랐던 거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이해하고 이제 시험 잘 보고 그러면 뭐 서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일 저한테도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목이 아파도 피를 토하면서 칵 토하면서 강의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카페 조금만 더 드리면은 그 카페에 지금 이제 수험 자료가 되게 많이 쌓여 있어요. 그 공부하시면서 자기가 했던 이런 정리했던 자료들 그런 것도 올려놓으셨고, 그리고 이 또 좋은 게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몇 년 동안 축적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그 드는 엔간한 궁금증에 대해서는 질문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색 기능만 잘 활용하셔도 정말 도움될 겁니다. 합격하신 분들 합격 수기도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읽어보세요. 근데 거기도 공통적으로 돼 있는 내용이 이제 카페 활동 뭐 이제 그렇게 많이 안 했지만 여기서 이제 뭐 검색해가지고 되게 도움 많이 받았다 이런 거 있거든요. 물론 저야 여러분이 카페 활동 조금 해주시고 이제 저랑 이제 닉네임이라도 서로 아는 사이가 되면 저야 좋죠. 근데 뭐 여러분 바쁘시다면 뭐 알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그냥 자료만 쏙 요것만 안 해주시면 그러면 뭐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자, 활동 같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 영상 보고 좀 유용하셨다 싶으시면은 이제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제가 그 수험에 도움되는 자료들 뭐 이런 기출 해설뿐만이 아니라 공부 관련된 거 특강 뭐 그리고 법학 관련된 거 이제 그리고 법학 입문 특강은 제가 무료로 다 올려놨어요. 행정법에도 쓸 수 있고 형사법에도 쓸 수 있고 다른 법에도 사실 쓸 수 있는 거거든요. 헌법이나 이제 이런 데도. 그러니까 그거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 법학에 약간의 막 개안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중간 정도는 뜰 수 있지 않을까. 빡 뜨려면은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는 이제 최대한 쉬운 거 이렇게 제 썰이랑 같이 해가지고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활용하시면 공부하실 때 도움이 꽤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다가 뭐 다른 영상도 좀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도 이제 슬슬 유튜버가 돼가서 자꾸 이런 걸 요구를 하네요.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 이제 전체 총평을 드리자면요, 이번 시험은 어렵지 않았어요. 쉬웠습니다. 그래서 한 공부 좀 제대로 하셨다라고 하면은 95점에서 100점. 실수 하나 하면 95점. 두 개
두 개까지도 좀 용납 못 하겠어요. 이번엔 꽤 쉬워가지고. 그래서 한 95점 전후로 해서 맞으셨으면은, 행정법은 큰 무리 없이 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어나 좀 이제 다른 저기 돼서 조금 까다로운 게 있었다라고는 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행정법은 이제 효자였다. 라는 거. 강론 문제도 꽤 많이 나오긴 했거든요. 한 7문제 정도 나왔는데 보통 지방직에서 한 그 정도 비중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 강론이 그렇게 어려운 영역 어렵게 출제되지도 않았고 어려운 영역에서 출제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강론 공부하면서 이제 기출 중심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강론은 이 계륵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만 공부했더라면 충분히 정답 골라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95점입니다. 95점. 90점까지 내릴 수 없어. 그래서 합격을 하려면 그 정도는 공부하셔야 된다. 이제 요걸 염두에 두고 제가 이게 정하는 점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판례랑 이제 법령이랑 이제 그런 비중은 밸런스 있게 잘 나왔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답 10이 될 만한 그런 문제도 뭐 크게 보이진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중요한 거 위주로 공부를 하셨으면은 공부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더라도 점수가 괜찮게 나왔을 겁니다. 꽤 중요한 거 위주로 해가지고 출제를 적절하게 잘했어요. 약간 이거보다 조금 어려운 수준 한 그 정도로 하면은 이 공부 필요한 거 위주로 공부하면서도 이제 너무 지엽적인 거 안 내고 그리고 변별력도 확보할 수 있고 이제 요렇게 밸런스를 조금 맞출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지방직 요 강론이 이렇게 어찌 보면 괜찮게 나왔지만 지방직 강론은 지방직 시험에서 행정법 강론 영역은 굉장히 지엽적인 영역에서 또 왕창 출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직을 메인으로 대비하시는 분들은 행정법 강론의 힘을 조금 더 쓰시긴 하셔야 돼요. 지자법도 좀 자세하게 보시고 뭐 경찰관 직무집행법뿐만 아니라 뭐 공물법이나 환경행정법이나 이제 토지행정법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신경 써서 자꾸 기출 자꾸 돌리시면서 조금씩 이제 이해와 기억의 지평을 넓혀가시는 그런 방향으로 공부하시면은 뭐 다른 과목이랑 밸런스를 맞춰서 적절히 대비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제가 세세한 내용들은 또 문제 풀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봅시다. 자, 1번입니다.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고요. 과세 처분 이후 과세 근거가 되었던 법률 규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조세 채권 집행을 위해 새로 체납 처분에 착수하거나 속행하는 것. 이거는 당연 무효이죠. 그래서 쉽게 정답이 나왔죠. 법률 규정 위헌 결정 내려지고 나서는 그 후에는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그다음에 2번. 자, 행정청의 어느 법률관계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에 적용을 행정처분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그 규정을 적용했다. 그럼 이건 하면 안 되는 게 뻔한 상황인데 굳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대 명백하여 무효다. 3.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 기간 다소겼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해하지 아니한테 출석해가지고 할 말 다 했다라고 하면은 하자는 치유되었다. 선행처분, 소득금액 변동 통지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그 하자는 이제 승계되지 않는다. 우리 하자 승계는 따로 공부를 했었죠. 자, 2번 인허가 의제 옳지 않은 건 문제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건축법상 요건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 의제되는 법령상의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 하나여 이를 허가해야 한다. 그리고 이 주된 인허가에 대해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리고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나 철회도 허용됩니다.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효력이다 생각하면은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죠. 그래서 의제된 인허가가 거부됐으면은 주된 신청에 대한 거부만 존재하는 거라서 그거에 대해서 항고소송 제기해야 되지만 만약에 허가 나왔다라고 하면 주된 인허가도 있고 의제된 인허가도 있는 거기 때문에 불복하려면 각각의 타겟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정답이네요. 자, 3번 행정청이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면 국토계획법상 도시공관리계획 결정이 이루어진 것을 의제되는데 이런 경우에 협의를 했다면은 결정권자 협의를 했다면은 주면 의견 청취 절차 요거는 별도로 거칠 필요는 없다.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다섯 글자.
지읒이 많네요. 절차 집중효 이렇게 부르죠. 자, 그리고 4번 행정청이 건축불허가 처분하면서 그 처분 사유로 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의제되는 이제 그 사유를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부 처분은 하나만 존재한다라는 거. 자, 3번입니다. 행정입법 아는 것. 행정기관 내부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한 행정규칙은 공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요건 이제 행정입법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쟁점이죠. 그래서 그런 논의가 있어요. 행정규칙, 그러니까 법규 명령의 효력을 가지는 그런 예외적인 행정규칙 같은 경우엔 공포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판례는 그것도 필요 없다 그래요. 그걸 알아두면 쉽게 풀 수 있죠. 그래서 수명기간에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원칙대로 도달 시부터 효력 발생한다 하면 되겠죠. 자, 부작위법 확인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구체적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해야 하고 추상적인 법령 제정 여부. 그래서 결국은 이제 행정위법 부작위에 대해서 부작위법 확인 소송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 알면 되죠. 그리고 3. 불령에서 제재적 처분의 기준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번에 여기서는 이제 불령 제재적 처분 기준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법규성이 없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래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이 불령을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이거 법률 규정 이런 법규성 있는 거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정답 4번이겠네요. 공법적 잔체 등의 정관의 자치법적 사항 위임. 그러면 이제 포괄 위임 금지 원칙 적용 안 되는데 의회 유보 원칙은 적용된다. 그 얘기 나오죠. 그래서 요거 적용되지 않고 요거는 또 뒤에도 틀렸네요. 4번입니다.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징금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의 상한액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된다. 행정기본법 내용이고요. 행정기본법에 과징금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므로 행정청은 직접 이 규정에 근거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죠. 이것도 제가 기본 강의 때부터 강조드렸던 내용이죠. 행정기본법상의 이 내용은 절차를 마련한 규정일 뿐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라는 건 개별 법령상의 별도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별도의 근거대로 과징금 부과할 때 행정기본법에 정해진 절차나 물론 기본법에는 딱 절차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본법상의 그런 요건을 충족하게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정답 나왔고 3번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하는 과징금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과징금 부과할 것인지 언제 영업정지할 것인지는 재량이고요. 그리고 과징금 부과는 고의거실 필요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참작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자, 5번입니다. 절차 옳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상 문서주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처분서의 문헌만으로 어떤 처분을 하는지 불분명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때는 이런저런 사정을 고려하여 그 문헌과 다르게 내용을 해석할 수도 있다. 이게 제가 기본 강의 때 요거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의사점 표시. 그냥 의사표시 이렇게 읽지 말고 항상 이렇게 마음속에 점을 딱 찍으라고. 이게 의사를 형성해서 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누라는 취지에서 찍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문헌이 뭐에 연결이 돼요? 의사예요, 표시예요. 문헌이 표시에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출발이 어디? 의사를 제대로 형성하고 그거를 표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 표시가 애매하다라고 하면은 그 의사를 잘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을 고려해서 의사, 진짜 진의가 무엇이었는지 이제 딱 확정을 지었는데 그게 표시한 내용과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제가 3만 원이라고 얘기해야지. 그리고 4만 원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표시는 4 이렇게 했지만 재반 사정을 따져봤을 때 이건 당연히 장재혁이가 3만 원 당연히 얘기했겠지라는 상황이 들면은 상황이라고 인정된다라고 하면은 설사 이렇게 했더라도 이거 무시하고 3 오케이? 아시겠죠? 이해 딱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 부과하거나 권익 제한하는 처분. 의견 제출 대상을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어야 되는 건 아니다. 자, 3번 행정청이 당사자 도시계획 사업 시행과 관련한 협약 체결하면서 뭐 청문회 실시 의견 절취 절차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더라도 이건 무효입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요.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로 제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4번 공모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징계 심의 대상자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이제 출석해서 진술하려고 그러는데 막았다. 라고 하면 그건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된 거죠. 취소되어야 한다. 근데 또 이 뒤에 판례는 이제 그런 거 나와 있죠. 그거는 막았지만 이제 할 말 다 했다라고 하면 또 취소할 것만은 아니다. 또 이런 내용까지 있는 거죠. 공부 제대로 하셨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딱 떠오를 거고요. 혹시나 이제 딱 들었는데 이게 안 떠오른다라고 하면은 그 경지까지 공부하면 합격하는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공정보 공개 제도입니다. 옳은 것은 이네요. 공개를 구하는 정보 한때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었으나 후에 그가 폐기되었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 없어라는 거는 걔네들이 입증해야겠죠. 그래서 공공기관에 있다. 그래서 뭐야? 정답 1번이잖아. 이렇게 시시하게. 지금까지 뭐 걸리는 게 없죠. 자, 2번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 의사결정 기록된 회의록은 의사가 이미 이제 의사가 쭉 진행될 때는 결정 과정에 있는 거죠. 근데 의사가 결정이 딱 됐어요. 그러면 이제 결정 과정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회의록은 이제 그 과정 중에 누가 무슨 말 했는지 이제 그게 까발려지면은 아무래도 의사결정의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보호하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회의록은 설사 의사가 다 끝났더라도 결국은 비공개다. 그래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수업때 수업도 다룬 거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이제 법원에 제출해가지고 법원을 통하여 이제 원고가 어쩌다 보니까 알게 됐다라는 거는 이거는 여기서 보세요. 이 정보공개법에서는 이 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보공개법이 아니라 뭐 소송법에 따라서 이제 서류를 주고받고 나도 보여주세요 하다 보니까 보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는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 소외이익 소멸해서 각하하면은 이러면 행정 공공기관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내야 된다. 우리가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 낸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바로 빡 치죠. 그 다음에 4번 공공기관 공개 청구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일부 거부 처분이 되겠죠. 계속 지금 확인해 보시면 이게 무난한 문제들만 나오고 있죠. 자, 7번입니다. 요 1번은 이제 강론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조금 거부 결정은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엄격히 기속되어 행정청 보조금 거부 결정할 때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요게 틀린 겁니다. 옳은 건 문제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밑에. 보조금관리법에서도 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바에 정하는 이제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이어진 판례에서도 보조금 지급 결정하면서 반드시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 하나여 보조금을 반환하게 한다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볼 근거는 없고 그러니까 꼭 이런 경우에만 조건을 붙일 수 있고 딴 때는 안 되는 건 아니다. 이제 이런 취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2번 수익적 처분함에 있어서 행정청이 처분하면서 부담을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도 있고 협약의 형식으로 정할 수도 있죠. 그래서 송유관 매설 판례 기억나시죠? 3번 토지 소유자 토지 형질 변경 행위 허가 붙은 기부 체납 부관에 따라 토지를 기부 체납했다. 기부 체납 부관이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이거 차고 취소할 수 없다. 부관의 이제 후속 조치, 부관 이행으로 인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 관련한 제가 이쪽 설명드릴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요 끝단의 문제가 이해하기 제일 어렵기 때문에 요 논리의 끝에 있는 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온다라고 정답 지문으로 나왔죠. 네, 일할 줄 알았다. 그러니까 공부 차근차근 잘 따라서 하시면은 뭐 7급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 기준으로 적법하더라도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처분 근거 법령 개정됨으로써 더 이상 부과를 붙일 수 없게 되었다. 라고 하더라도 그 부담이 곧바로 위법하거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끝나죠. 자, 8번 저도 이제 이거 그 자료 만들면서 보면서 이제 그때 수업 때 했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옳지 않은 것. 공물의 인접 주민이 구체적으로 공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 인접 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 공물에 대한 고양된 일반 사용권이 인정될 수는 없다.
없다. 맞죠? 그래서 이제 일반 사용권. 근데 그 인접 주민의 경우에는 이제 그냥 사람들이 뭐 걸어와서 공원 이용하는 것보다 그 인근 주민 뭐 도로 사람들이 그냥 걸어 다니잖아. 그런데 그 도로 바로 앞에 이제 뭐 상가가 하나 있다. 매장을 하나 보유하고 있는 주민이다라고 하면은 그 도로에다가 잠시 뭐 물건을 좀 쌓아놓는다거나 이제 차에 옮기기 전에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양된 일반 사용권의 범위가 딱 명확한 건 아니지만 그런 대표적인 사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뭐 안 쓰고 있으면 그러면 사용권 인정 안 된다라는 거. 자, 근데 2번 공유수면 일부와 요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다가 매립돼 가지고 대지화가 됐어요. 땅이 됐어요. 그래서 이 실제 사건은 뭐냐면은 바다 매립해가지고 땅으로 만든 다음에 누가 거기 20년 이상 점유해가지고 이제 점유 취득 시효로 인한 이제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국가에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이 뭐라 그랬냐? 야, 이거 아직 바다야. 내가 분명히 거기서 20년 동안 살았는데 집 짓고 근데도 바다야. 넌 저 일렁이는 물결이 보이지 않니? 이제 이런 판결을 내서 웃기다라고 했죠. 관리청이 공용 폐지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공유수면 여전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그런 거죠. 공용 폐지할 때도 이 형체적 요소가 멸실되더라도 판례는 꼭 공용 폐지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중시한다라는 거. 이제 그거까지 연결지어서 자, 여기가 틀렸으니까 정답 나왔고요. 3번 행정재산이 공용 폐지되어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건 자기가 입증해야 되는 거고. 4번 하천의 점용 허가권. 특허에 의한 곡물 사유권의 일종으로 하천의 관리 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 사용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지나지 않고 물권이라고 할 수 없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9번입니다. 행정 대집행 옳지 않은 것은 관계법령상 대집행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대집행 방법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경우에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할 수 없죠. 법원이 안 받아줘요. 행정청이 대집행을 한 경우 비용 징수는 대집행 절차에 따라 국세징수법 예에 의하여 징수해야 되고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징수할 수는 없다. 맞습니다. 정해진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3번 대집행에 있어서 대집행 대상인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 의무자일 때는 이제 철거 의무에 퇴거 의무도 포함되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 권한이 필요하지 않다. 이것도 어떤 의미인지 대충은 알아야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집행 권한이 강제 집행을 할 때 근거가 되는 뭐 서류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게 판결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강제 집행하려면은 이제 소송 제기해가지고 건물 퇴거 소송 이제 이런 걸 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집행법원에 갖다 주면 집행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집행법원에서 요구하는 게 집행권원. 옛날에 채무명의 이제 이렇게 불렀는데 이 집행권원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어쨌든 철거 의무자잖아. 그러니까 공식적인 의무는 너 있는 거야라고 온 겁니다. 정답 4번이네요. 법령의 일정한 행위 금지하고 있는 경우 그 금지 규정으로부터 위반 결과 시정을 면하는 처분 권한 당연히 제출되지 아니하므로 금지 규정 근거하여 시정명령 할 수가 없어요. 시정을 명하고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하지 마. 그러니까 허가 없이 건축할 수 없다. 이거는 금지 규정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시정명령, 철거명령을 하려면은 몇 조 위반자에 대하여 시장은 철거명령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별도로 있어야 돼. 별도로. 그리고 이제 대집행의 근거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있어야겠죠. 대집행. 자, 그렇게 보고요. 10번입니다. 사인의 공법행위 옳지 않은 것은 수산업법상 신고업을 하려면 이제 신고하여야 되고 수산업법상 업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문제죠. 2번 민법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 관한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 사인의 공법행위 적용되지 않는다. 쉬운 것들만 나왔죠. 자, 행정청 사인의 신청에 구비서류 미비 흠이 있는 경우 보완 요구하여야 하는데 이때 보완이 대상이 되는 흠은 원칙상 형식적 절차적 요건뿐 이고 실체적 요건의 흠, 요거는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틀렸고요. 4번 인허가 의제 효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 건축신고와 달리 특별한 사건이 없는 한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도 이제 해서 수리를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정답 3번.
자, 11번입니다. 2조 국배 책임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거 답을 싹 가려야 되는데 자, 1. 공무원의 부작위 공무원으로부터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객관적 정당성 결여 요거의 위법성의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2번 상급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하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 처리 지침 법령 해석 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 행정규칙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것도 참 쉽게 나왔죠. 자, 공무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교통할아버지, 교할, 트래픽 그랜드파더 알면은 이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일시적 한정적인 활동하는 할배도 공무원으로 포함을 해줬죠. 3번이고요. 4번. 4번은 이제 사익보호성인데 이 앞부분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부수적으로라도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어야 이게 사익보호성 법규의 사익보호성 요건인데 이 사익보호성 요건이 손해 요건 혹은 상당 인과관계 요건과 관련돼서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알아두시면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자, 12번. 취소 소송 옳지 않은 것은 상대방의 권리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 기관이나 권한 위임받은 공공단체 등 뭐 사인까지도 해당하겠죠. 공무수탁 사인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처분의 개념. 청구법 공행부준 우리 딱 외웠으니까 그 청에 해당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2번 국가가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지자체 장애 기관이임 사무 처리에 관하여 지자체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 제기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 지금 붙는 주체를 보세요. 국가랑 지자체 장 해가지고 이제 취소소송 제기하는 건데 이 경우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관위임 사무의 처리 관련된 소송은 사법부에서 안 받아준다라고 했어요. 사법부의 입장은 국가의 사무인데 지자체 장한테 위임한 기관임 사무는 지자체 장이 너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하는 거고, 야, 네 말 안 들으면 네가 알아서 해. 이제 그렇게 여기 사법부에 와서 소송 제기할게 하는 행정부 내부에서 뭐 기관임 사무를 걷어들여서 딴 놈한테 준다거나 아니면 뭐 명령을 별도의 명령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징계를 내린다거나 이제 이렇게 해서 하면 되지. 이거 소송 제기할 거리가 아니다라고 본 겁니다. 자, 그리고 3번. 이 지자체 상대로 하는 건축협의 취소. 그래서 여기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건축물 소재지 관할 건축허가권자 여긴 지자체 장이에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여기는 단체장 요거 생각하시고 이 뭐 지자체 장이니까 피고적격은 있겠죠. 그리고 지자체니까 원고적격도 있겠죠. 여기 국가 요때도 원고적격 있죠. 지자체 장이 원고적격이 있을까요? 요거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을 겁니다. 그 공부하신 분들을 이제 전제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소방청장하고 권익위원회하고 싸운 거, 그 다음에 경기도 선관위원장하고 권익위하고 싸운 거, 이제 그거 사건에서는 이 행정청에 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원고 적격 인정해주고 거기에 인정되는 만큼 당사자 능력도 인정해주고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어쨌든 자 이게 우리가 그냥 사인이 건축 허가 받을 땐 그냥 건축 허가라 그러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내에다가 건축할 때 이제 건축 허가 받는 건 건축협의라고 해요. 그래서 건축협의도 물론 처분성은 인정되지만 이거는 수익적 처분이니까 뭐 제3자가 할 거고요. 그리고 건축협의 취소 이거는 침해적 처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어떤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돼 있더라도 처분 상대방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취소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자 13번 경지법 문제죠. 강론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옳지 않은 거 경찰관 제지조치 적법한지는 제지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봐야 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당시 상황 고려해 준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번 술 취한 상태에 인하여 자기 타인 생명, 신체, 재산 위에 미칠 우려가 있어 보호 조치가 필요한 피고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뭐 큰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3번 범죄 행위 목전 눈앞에 행하여지고 하고 있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신재에 위해를 끼치거나 이제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 요거는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
즉시강제 근거조항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하지 않고 불신 검문하였다면 좀 올릴게요. 너무 밑에 있다.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 행위에 관한 것임을 상대방이 충분히 알고 있다면 위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게 되는 거죠. 문제는 쉽게 나왔어요. 강론이라도. 그리고 요거는 제가 또 기본 강의 때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이거 사건 엄청 황당하다고. 자, 갑이랑 을이랑 술집에서 이제 싸웠어요. 싸웠어. 싸움. 말싸움 한 거죠. 말싸움 이렇게 말싸움 하다가 이제 얘가 화가 나가지고 얘가 경찰 신고했어요. 얘가 112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관이 둘이 왔습니다. 경찰관이 둘이 왔어.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경찰관이 와서 들어보니까 얘 말이 틀렸어. 얘 말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경찰관도 이제 약간 얘 편에 서가지고 아 선생님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제 갈라 그러니까 경찰관 너 얘 편 들어 그러면서 때린 거야. 때린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나중에 이제 공직방어로 기소당하니까 공무집행방해죄로 이제 공무집행방해죄가 그 직무집행하는 경찰 그 공무원에게 폭행협박하면 성립하는 거거든요. 공직방어로 이제 기소됐어요. 이게 형사재판이에요. 근데 여기서 공직방 하려면은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 협박을 하면 성립하는 건데 여기서 이런 요건이 있어요. 적법하게. 그러니까 적법한 직무집행에만 따를 의무가 국민에게 인정된다. 이제 이런 배경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얘가 이제 어떻게든 경찰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해야 자기가 무죄로 풀려나거든요. 그러니까 시비 걸다 없어가지고 야 너 그때 나한테 신분증 안 보여줬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황당해. 보세요. 저도 말이 꼬이네. 하도 황당해서. 지가 불렀죠. 112 해서 왔어요. 심지어 경찰복도 입고 있었어. 근데 신분증 제시 안 했다. 라고 이렇게 시비를 거는.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건 법원에서도 걸러내죠. 자, 14번입니다. 옳은 것은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의 강론 문제네요. 강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제 이 정책지원 전문 인력 해가지고 이제 여기 그 개정법에 규정된 내용 출제될 만한 게 출제가 됐죠. 1번이고요. 자, 이제 2번. 기관이임 사무에 있어서 설사 이거 몰랐다 하더라도 걸러내면 어느 정도는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기관이임 사무에 있어서 그에 대한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 자, 기관이임 사무는 자치조례 제정 범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조례 제정권 범위 바뀐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위임 조례를 정할 수 있죠. 그래서 그때 지방의회는 자치조례 제정권과 무관하게 위임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3번 조례안에 대한 군의의 시군구니까 이제 기초죠. 기초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광역이 제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에 장관이 직접 군수에게 제의를 요구하게 할 수도 있죠. 요거는 법정 한번 볼까요? 여기 시군자치구 의결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제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주무부 장관이 직접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에게 제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규정이 있죠. 그 다음에 4번 공유재산 관리는 지자체 장고유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지방의회가 사전에 관여해서 아니 되는 사항이므로 틀렸죠. 틀렸어요. 그래서 조례를 별도로 정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 이것도 밑에 판례로 한번 봅시다. 자, 공유재산 관리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단체의 사무다라는 거. 그래가지고 자치사무. 그래서 여기서는 조례안에서 공유재산 관리 행위를 지방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한 것, 법령의 범위 아니라는 요거 내의 규정이다. 그래서 괜찮다라고 한 겁니다.
자, 15번. 강론 문제긴 한데,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았습니다. 자, 기업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 처리 규정에 불과한 전결 규정 위반. 요건 무효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끝나죠. 그 위반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부인 받은 데 불과하여 자신의 명의로 처분할 권한 없는 행정청이 권한 없이 한 처분. 무효잖아요. 그리고 티켓 시도지사 국가사무로서 그에게 위임된 기관임 사무를 다시 재임할 때, 자,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당의 시도의 규칙에 의하여, 이거 조례 아니에요. 이거 종종 나옵니다. 재임할 수 있다.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 그리고 규칙에 의하여. 그러면 이제 정답은 나왔죠. 그 다음에 리을입니다. 대리권을 수여받은 행정기관이 대리관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처분하였다. 근데 비록 처분 명의자는 대리한다는 의사로 처분하였고 상대방도 대리하여 한 것을 알고서 이를 받아들였다. 라고 하더라도 벌써 틀렸죠. 피고는 대리행정기관이 아니라 처분청, 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거의가 된다라는 판례가 있죠. 자, 16번입니다. 토지보상법 역시 강론 문제네요. 자, 옳은 것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로 인하여 어떤 보상 항목이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에 제결을 했다. 그럼 결국 돈 문제잖아요. 이거 보상 항목, 이게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니까 가져가고 돈 줘라라는 거기 때문에 항고소송이 아니라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인 당사자 소송이죠. 자, 2번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등의 재결 신청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이제 토지 소유자 있고 여기 토지 수용위원회가 있는데 재결 신청은 얘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재결 신청 청구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거부했다라고 하면은 상대방은 여기에 대해서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 방법으로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없다가 맞겠죠. 그리고 3번 토지 수용의 수용 재결이 있은 후에도 다시 협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의가 우선하기 때문에 협의가 더 좋기 때문에 제가 엄청 강조드렸죠. 그리고 4번 토지 소유자 등 손실보상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 요구하는데 사업 시행자가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채 협의를 하지 않아 결국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니까 재결 신청 청구권은 인정된다. 정답 4번이네요. 그러니까 협의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로 결국 협의를 못한 경우에도 결국 협의했다가 못한 거랑 같게 해보겠다라는 거. 자, 17번입니다. 행정소송 관련한 설명 옳은 것은 도정법에서 이제 보면은 여기는 이제 강론 문제랑 총론 문제랑 섞여서 나와 있죠. 도정법상 재건축 사업 정비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 계획까지 나왔으면 조합은 설립된 상태죠. 조합 총의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를 받으면 이제 그게 처분이 되지만 아직 그 전 단계죠. 그러니까 처분 없으니까 당사자 소송, 공법관계에는 이미 시작됐으니까 해당하고. 자, 그리고 당해소송에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뒤에가 틀렸네요. 그 행정소송법상에 이제 집행정지가 준용되지 않으니까 가처분 준용된다라는 입장이고 2번 원고가 고의 중과실 없이 행소로 제기해야 될 사항을 민소로 잘못 제기했다. 그러면 이제 이송을 해야 되는데 행소에 관한 관할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그 소 변경을 그렇게 하게 해서 심사하면 되고 관할 없으면은 저쪽에 토스를 해줘야 되는데 행소 제소기간 도구한 것이 명백하면 이송해야 되는 게 아니죠. 각하해야죠 그때는. 자, 그래서 3번 자 재건축 사업 조합이 새로이 조합 설립 인가처분 받은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서 조합 설립 변경 인가처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렇게 구조합, 여기는 신조합 이렇게 해보죠. 근데 당초의 조합 설립 인가처분, 조합 설립 인가처분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이제 조합이 시공사 선정 등 후속 행위를 하였다면은 당초의 조합 설립 인가처분, 구조합 설립 인가처분의 무효하기를 구할 소이익은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조합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해서 이런저런 행위를 했으니까 구조합 설립 인가 무효 확인을 받으면은 그 전제로 했던 것들도 효력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원고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원고가 원하는 건 지금 이대로 진행하는 거는 맞고 새로 진행하자 아니면 판을 엎자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소이익은 있다. 그러면 이제 정답이 오는 거니까 4번 되겠네요.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 당해 처분 취소 선결 문제라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병합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용되기 위해서 당해 처분 취소만 되면 처분하고 충분하고 확정되어야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거. 처분 취소 소송하고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론적으로라면 취소 소송이 선고돼서 판결이 확정까지 나야 부당이득이 인정되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병합 심리를 할 때는 이제 굳이 병합 심리 했는데 요거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거를 선고한다라는 거는 소송 경제상 안 맞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인정해 줬다. 수업 때 이건 기본 강의 때부터 우리가 강조하는 거잖아요. 근데 위에 건 좀 애매했다. 뭐 제가 여기 재건축 관련해서 또 기가 막히게 설명드리니까 다 이해하셨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4번이 쉽게 나왔네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것도.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정법 강론 문제도 나왔죠. 옳지 않은 것은 주택 재개발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해서 구성을 승인하는 처분을 했죠. 요거는 강학상 인가 그렇기 때문에 구성행위 보충하여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이다. 맞고요. 저 주택 재개발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처분. 설립인가 처분. 요거는 이제 강학상 특허가 되는 거죠. 요 절차에서 요것만 특허고 나머진 다 인가잖아요. 자, 그래서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이제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한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맞고요. 3번 재건축 조합 정관 변경. 조합의 정관 변경에 대해서 인가해 주는 거. 요것도 인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에 보충하여 범사 효력 완성시키는 거고요. 변경된 정관 인가하면 정관 변경 효력이 의결이 있었던 대로 소급하여가 아니라 소급하여 발생하진 않고요. 이제 그때부터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정답은 3번이네요. 그리고 4번 여기 나왔네요. 이거 제가 수업 때 엄청 강조했던 거. 토지 등 소유자들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위한 조합을 따로 설립하지 아니하고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 뭐 대표적으로 이런 소규모 건축 같은 거 있으면은 그냥 번거롭게 조합 안 만들고 그냥 소유자들 몇 명 모여가지고 이제 추진하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처분. 요때는 이제 원래 조합을 설립해서 하면은 조합 설립에 대해서 인가를 받음으로써 행정 주체가 뿅 하고 만들어지는 건데, 이렇게 조합 설립 안 하고 하면 토지 등 소유자들이 모여서 이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아직까진 그 행정 주체 아니에요. 근데 그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으면 그게 강학상 특허가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요 토지 등 소유자의 모임이 행정 주체로서 일정한 강제력을 토지 뺏고 주고 이런 걸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철권적 처분 성격 가짐으로, 그리고 뒤에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작성한 사업 시행 계획 독립된 행정 처분이 아니다. 이 뒤에는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만 조금 해보면 돼요.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해가지고 나중에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인가를 받아야 행정 주체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직 행정 주체이기 전에 만들어 놓은 사업 시행 계획이라서 이건 독립된 처분은 아니다. 이렇게 판시를 했던 겁니다. 자, 19번 대기환경 보전법상 개선 명령인데요. 요거는 옳지 않은 것인데 주의할 거는 요거 먼저 보면 안 돼요. 시간 부족한 그런 시험이다라고 하면 여기서 또 시간 많이 잡아먹으니까 이거는 문제 먼저 보고 나서 나중에 필요하면 요거는 필요할 때만 필요시에만 보는 거다. 이렇게 명심하시고요. 지문부터 들이받아 봅시다. 자, 환경부 장관 법률 33조 위반 사항 대통령령 입법 예고 그리고 개정 10일 이내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안 봐도 되는 문제잖아요. 맞고, 환경부 장관 인근 주민의 개선명령 신청 거부한 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거부가 처분이 되려면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인근 주민 배출 시설에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협 받고 있다. 그러면
환경부 장관의 개선 명령이 아무리 재량이라고 하더라도 축소돼서 경우에 따라서 0까지 축소돼 버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좀 0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축소될 수 있다 하니까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니까 맞죠? 그러면 이거 봐. 강론 문제도 아니고 저거 위에 안 봐도 되네. 자, 4번 환경부 장관에게는 하자없는 재량 행사를 의무가 인정되고 맞고 개선명령의 근거 관련 정 사익보호성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 인정된다. 틀렸죠. 여기가 틀렸죠. 그래서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인정할 때도 사익보호성은 여전히 요건이 되는 겁니다. 자, 20번입니다. 행정소송 옳지 않은 것은 교도소장이 수용자 접견 내용 녹음 녹화 대상자로 했다. 그러면 이거는 권력적 사실행위니까 처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2번. 요게 조금 약간 어렵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텐데 보세요. 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이게 A라고 합시다. A라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다른 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요거를 추가적으로 병합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원래 따로 하고 따로 해도 되는데 그냥 관련되는 거니까 얹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따로따로 해도 하는 거고 따로따로 할 때는 각각의 소송 제소 기간을 이제 충족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걸 설사 얹었다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제소 기간은 각각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각각 할 때는 각각 제소 기간 지켜야 되는데 어느 하나에 얹었을 때는 그냥 딴 거에 따라간다라고 하면 이거 제소 기간 이거 돈 입법 취지가 몰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교재에도 이제 있긴 합니다. 요 판례가. 근데 그 판례를 보고서 푸셨어도 괜찮아요. 근데 설사 이제 못 볼 수도 있잖아요.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조금만 이제 자꾸 이해하는 공부를 하면은 이런 상황에서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아 이거는 이렇지 않을까라고 뭐라 그럴까요? 찍는 확률을 찍기의 정확성을 높인다? 찍기라기보다는 사실 이게 법을 풀어내고 해석하는 과정이거든요. 그거 찍는다라고 표현하는 건 조금 맞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생각하면서 공부하면은 이렇게 모르는 판례가 나와도 모르는 내용이 나와도 조금 생각해 보면 정답을 크게 골라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생각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병합된 소의 소재 기간 준수 여부는 그 추가 신청 있을 때, 바꾼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 청구 취지의 추가 신청이 있은 때가 뭐예요? 결국은 B 소재 기한 때. 이거 그냥 기본 1번 원칙대로잖아요. B는 B 소재기 시에 제소 기간 도과 여부 확인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자 3번입니다. 일정한 납부기한을 정한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러면 과징금 부과 처분에서 정한 과징금의 납부 기간은 홀드 되겠죠. 그랬다가 집행정지 결정의 주문에 표시된 종기가 됐어요. 그럼 그때부터 다시 진행되겠죠. 뭐가 문제야? 그러면 정답이 4번이네요.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이 어느 하나의 사유에 의한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그 사유와 기사동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처분 사유 존재한다는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거는 직권심사주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뭐 크게 어렵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요거 판례 잠깐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 보세요. 그래서 명의신탁 등기 과징금, 장기 미등기 과징금 요거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명의신탁 등기 과징금 명의신탁 등기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예를 들어 뭐 1억을 부과받았다라고 해봐요. 근데 법원에서 요거는 인정 안 된다. 근데 이 인간 이거 장기 미등기 했네. 그러니까 1억 괜찮은데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상대방 1억 두드려 맞은 갑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만 대응하고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소송에서 검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제 첫 출변 만약에 한다라고 해도 기사동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이거는 까이겠죠. 이제 그렇게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갑이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행정청이 이거 사유로 과징금 부과했다가 이제 나는 이거 안 했는데 그래서 취소송 제기했더니 법원이 뭐 얘기도 안 하고 쥐가 법원이 찾아가고 야 너 장기 미등기했네. 그러니까 1억 과징금 적법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자,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영상에 좋아요, 그리고 제 채널에 구독 하나 눌러주시고요.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그리고 앞으로 공부하시는데 이렇게 계속 방향을 잡아 나가셔야 돼요. 제가 뭐 유튜브에도 이제 공부 방법도 올려놓고 카페에도 있고, 그리고 제가 강의 중에도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라. 여러분이 이렇게 기출문제 한번 풀고 스스로를 점검하고, 나 지금 잘하고 있다. 근데 뭐가 조금 부족하니까 뭘 좀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조정하면서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면 결국은 원하는 목적지에 빨리 도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빠른 합격을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혁이었습니다.